안녕한 전역의 안전 안전 빵빵! 빵빵! 자,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은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어디에 있든지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정말, 제가 네. 어제요, 좀 네. 굉장히 열받았어요. 네. 어제 저도 진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네. 어제. 제가 원래 굉장히 무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데, 어제는 정말 이건 아니다. 지금 어제는 제가 인사동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어제 정도면 진짜 이번에 5일이 연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통령이 긴급회의 소집해서 무항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말이 제가 어제 기가 차서 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국민들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 이용하라. 뭡니까? 이건 평론가들이 한 이야기예요. 평론가들이. 유체이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 이용하라. 뭐 자기가 나서서 대통령의 힘을 적극 이용해서 자기가 이 대책을 세우고 지휘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는 뒤에 빠지면서 그래 대통령 이용하고 열심히 해. 정부 이럴 때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정부의 책무야. 열심히 해. 알겠지?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난 어제 분노했어요. 진짜 어제. 분노가 돼요. 네. 저는 이해돼요.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하고 어떻게 잘 해볼 것인가, 김정은이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거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와대는요, 약간 분지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굶는지, 국민이 숨이 막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경제 때문에 숨통을 조여놓고, 거기다가 이 나라의 안전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안보 때문에 정말 숨을 딸깍딸깍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미세먼지로 완전히 국민들을 폐암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은 정말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미세문제에서 탁 빠져 있습니다. 네. 총리를 앞에 세우고 본인 빠져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북한 문제 매일 책만 보는 건지 북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낙연 총리 이야기도 참 기가 찼어요.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던 정부 지자체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아니 자기가 반성을 해야죠. 자기가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데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마치 평론가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지나쳤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네. 나의 힘을 이용해라. 무슨 자기는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는 이 정도 이야기면 자기는 워싱턴에 있고 지금 뭐 장관이 알아서 하니까 야, 나 워싱턴에 있으니까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내 힘 좀 이용해서 잘 좀 마무리해.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모든 생각이 북한에만 쏠려 있고 아마 김정은이 지금 저기 하노이에서부터 쭉 기차 타고 중국대로 간통하니까 지금쯤 어디 갔을까? 지금쯤 어디 도착했을까? 어디 계실까? 이거나 보고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아마 존댓말 썼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네. 그리고 도착하니까 안전하게 도착하셨네. 어제 새벽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야, 저는 대통령이 아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직무유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아주 세트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낙연 총리를 낙점을 했는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 김정숙 여사의 아주 입김이 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다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사모님 눈치, 그 다음에 그냥 별로 말 없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한다는 그 남편 눈치보다도 사모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거는 문재인을 추종한다는 그 이단 종교의 그 신도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 절감하겠다,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만 뜨면은 이 보드 워리어들이 막 나와서 왜 미세먼지 갖고 막 그래요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부가 더 문제죠. 환경부는 실무 이 전담 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 조금만 있어도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회사 몇 개는 그냥 잡아먹었던 환경단체들, 좌파 환경단체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30% 절감 공약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 이게 이상한 나라, 정말 돌아버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헬조선이란 말이 사라졌죠. 지금이야말로 헬조선입니다. 왜? 살 수가 없잖아요. 헬지옥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네. 30% 절감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시진핑 만나서 항의하겠다. 시진핑 만나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때 의제를 올려서 이야기하겠다. 한 적 있습니까? 가서 혼밥만 먹고 쫓겨 나왔지요. 지금이라도 계속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 안 받더라도 전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뒤에 빠졌습니다. 총리 내세우고 청와대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 정도라면은 지난 이미 예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며칠 갈 것이다. 그러면 시작될 때 관료들 다 모아놓고 자 대책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다 뒤에서 그것도 고작 환경부 장관 보고 받으면서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 4마디 전달했어요. 4마디. 그다음 대책이라는 것이 뭐 정확히 초등학교 유치원 정확히 국민 예산을 해야 된다.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참 저는 이번 미세먼지 보면서 대통령이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북만 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한 그런 미세먼지 파동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 뜨잖아요.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뭐 최악이니까 뭐 마스크를 쓰시고 뭐 노약자들은 나가지 마십시오. 이것만 띵띵하고 네. 뜨는데 그게 올 때마다 저는 열을 받아요. 도대체 환경부라는 게 이게 문자 보내는 무슨 문자부냐. 네. 그리고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갖고 이낙연 총리 할 것 없이 그 어떤 그리고 담당자인 환경부도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유치원 파동 때문에 엄마들이 아주 발을 동동 굴렀어요. 네. 근데 이제는 또 미세먼지에 발을 동동 굴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루 종일 애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고 김정숙 여사 패션 센스가 어저께 나온 사진을 보니까 우아하고 뭐 무슨 코발트 블루를 잘 입고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국민들은 지금 마스크 살 돈도 조차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집도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그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나? 없어요. 저도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마치 우리나라의 기업이 탈원전을 해갖고 전기 조달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발전소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내 돈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은의 안위와 그다음에 종북적, 친북적으로 움직이는 코드 정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야기하는데 뭐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이 미세먼지 이렇게 1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네. 수명이 1.8년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애들이 지난 5일 동안 담배 한 갑을 피운 거예요. 우리 어른이야 그렇다 칩시다. 100배 양보해서. 우리 꼬마 애들이 막 태어난 애들이 평균적으로 담배 한 갑을 지난 5일 동안 피운 겁니다. 그만큼 큰 해를 미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대통령은 어디에? 저는요 아까 문자 메시지 말씀하셨지만 문자 메시지 팔 때 좀 짜증이 나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올리기는 분노가 치밀죠. 짜증이 계속 아니라. 옵니다. 계속 오는데 짜증이 나요. 게다가요 이 미세먼지는 우리 국내의 문제라고 한다면 석탄 발전소가 가장 큽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전체 미세먼지 한 14% 정도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럼 석탄 발전소를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전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원전 비율을 높이고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기본적인 해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대책입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네. 중국에도 말 못하고 국내 대책도 못하고 고작 국민 세금으로 정확히 정수기는 아니죠. 정확히 사서 불 뿌리겠다? 참나 이거 죄송합니다. 정수기가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탈원전도 굉장히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석탄, 백탄 다 태우니까 공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아요.
그 낡은 경유차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지지대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민노총에서 이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 이 국민들은 다 숨막혀가지고 얼굴은 잿빛이 돼가지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냐하면은 공기의 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탈원전 얘기만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낸다고 그럽니다.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청와대에서 그 내부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외부까지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면 얼마나 짜증을 내고 그냥 발칵 화를 내면은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문재인이 왜 저러나?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판도라의 영화 한 편 때리고서 탈원전을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게 떳떳지 못하고 불안하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고 우리의 기술이 정말 최고의 급에 오른 그런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뽀개버리고 그래서 문재인 스스로가 왜 역정을 내는가? 알면서도 역정내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다고. 내가 다 알면은 내가 그랬겠어? 영화 한 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판도라. 문재인의 머릿속에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발칵 열린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경유차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경유차를 대폭 허락을 해가지고 허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이죠. 먼지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공기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승용차의 경유를 허용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이상한 핑계를 대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전 정부한테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게 아무 대안도 세우지 못하면서 저도 경유차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서 막 경유차 사라고 그렇죠. 하고 난리를 네. 쳐가지고 샀는데 이젠 또 경유차가 문제라고 하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한 채 앞도 내다보지는 이 정부가 너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거죠. 그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또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대통령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판도라 보고 원전 해체 마음 먹었다. 판도라 보고 또 우셨습니다. 판도라 보고 우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원전 가지고 해외 가서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세일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중국 그 공기청정기 싸니까 그거 사라. 코브라 제이님도 이거 사야지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 그러면은요 그런 거를 이제 몇 분이 올려요. 우리 이제 글처럼 왜냐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달창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너 왜 중국 파리 하냐고 그래요. 너는 저기 이 공기청정기 샤오미에서 돈 받았냐 화웨이에서 돈 받았냐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또 이 달창들 여자 달창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은 고등어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어 때문에 애꿎은 고등어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회사가 무너질 만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만 보호를 하려면은 뭘 하더라도 나는 된다 하는 아주 굉장한 그 자긍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아주 유튜브에서 재밌는 유튜브가 아니라 SNS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금 황금어장 저기 라디오스타에 이 패널로 나오는 분의 부인이 애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마스크를 그렇게 셋을 다 저기 끼우고 이제 채우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들 내보내기 불안하다. 어떻게 공기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거기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윤종신 씨도 소나의 오늘님도 보셨구나.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말 사람들이 다 정권에 말하자면은 한쪽은 홍위병이고 한쪽은 정말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애들 마스크 채우고 쫙 올리니까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도죠. 윤종신 씨 맞습니다. 마스멜로님. 북한에는요. 김일성 영생교가 있습니다. 김일성 영생교가 북한 주민 5천만 명을 사유해가지고 통제하고 신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또 무슨 교도 그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잘못에 무작정 따른 것은 종교지요. 그런데 한 개인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네. 있습니까? 자,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전형진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문다혜처럼 2주가 답인가. 네, 형진님께서 또 그러니까 슈퍼챗으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문다혜 씨는 네. 빨리 잘 갔네요. 아니, 참. 알고 간 거죠. 야. 아버지가 30% 절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실력은 택도 없다 이러면서 내 새끼나 내가 보호해야지. 이제는 각자 도생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정말 이것이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느끼고 저는 정말 숨을 못 쉬고 목이 따끔따끔 거려요. 저도 네.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네. 뭐든지 둔감한데 어제는 숨이 답답하고 오늘 네. 지금 제가 지하철 타고 걸어왔거든요. 답답해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공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뒤에서 평론가 정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잘하세요. 박수 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탄핵 사유예요, 사실은. 네, 탄핵 사유인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이 악플만 계속 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자, 예.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북한 문제만 풀면 다른 건 다 안 해 좋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미세먼지, 경제, 그다음에 내 직업, 취직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북한만 정말 북만 보고 있어요.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도 네. 아닌 저 멀리 김정은 언제 도착하시나, 김정은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시각으로. 네, 네. 여러분들이 아주 그 기가 막힌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요코하마는 하늘이 아주 파랗다고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자, 뭐 탄핵을 논하면 친일파들이고 원래 친일파들은 다 빨갱이였다면서요.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은 진짜 그 공중파 같은 데서도 계속 서치를 해가지고 저희 방송을 반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편집을 짠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떠세요? 네, 뭐 가끔 그런 느낍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친일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이건 탄핵 의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심정 이야기를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면 친일파인가? 그건 아니죠. 그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심한 비약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비난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게 친일파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친일파는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친일파입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프레임에서 자꾸 현 정부가 반대파 보수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친일파를 동원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방금 써주신 분은 거기에 프레임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길고양이들 참 불쌍하다고 레시드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국민도 참 불쌍합니다. 자, 경제 개판 쳐가지고 정말 숨통 끊어놓고 그런 다음에 안보도 저런 식으로 망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이 공기까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는 먼지다. 지금 미세먼지는 이낙연 2세먼지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자,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 고통 알아보고 대책 직접 세우세요. 네. 청와대에서 나와라. 아주 중의적으로 들립니다. 네.